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오랜만에 새벽이네요. 새벽 4시 31분입니다. 연휴인가요? 저는 이제 연휴가 될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 하고 이제 설 연휴까지는 아마 이제 업로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살펴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중요한 그런 것들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작은 상황에서 변화가 생겨서 단타에 대한 뭐 조금 해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뭐 저희 공방에서 정리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어,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비싸다. 당분간 쉬어야 된다. 요건 맥은 함께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작은 단타 포인트들, 작은 반등들 이런 것들 알트코인 살짝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내년 올해 연말이죠. 또 한 가을쯤 될 것 같아요. 가을쯤에 또 알트코인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님 카페 뉴스 좀 보도록 할게요. 민주 국힘 양당 지층 결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죠? 글쎄요. 일단은 뭐 요즘은 또 역전됐다는 말도 나오던데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참, 얘들 특히 인물이 없나? 김문수 장관이 또 올라오네. 참, 그 누구도 찍기가 참 싫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넘어갈게요. 인플레 주범 유가 콕 집어서 압박을 했다. 금리 인하 시험대 오른 파월. 금리 인하가 아마 시작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좀 높게 나왔죠. 그리고면서 이제 소비자 지수도 다 좋게 나오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또 철수를 하면서 또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쪽은 좀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이 조금 높아져서 내년 올해죠. 올해는 3.3% 정도. 그러니까 2%대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데 3%대가 나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디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 성장률 전망치 1.1%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좀 많이 부쩍 힘들다, 그죠? 힘들지만 그래도 뭐 경장 성장이 떨어진다는 건 이자율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대출이 활성화가 되고 대출가 활성화가 돼야 그 성장률을 버텨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경제 논리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전부 치던 며느리 집 나갈라 명절 대세된 차례상 대행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굳이 그죠? 전을 집주에서 다 붙여야 되나?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 인천 인구 순위율 전국 최고 되고 있다. 서울이 비싸니까 인천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인천 송도였었나요? 얼마 전에 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그래서 송도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나아지셨나요? 집값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다. 그죠? 하지만 막 이렇게 오르는 건 사실 뭐 그분들의 운이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던 집을 여러분들 또 신축 주택을 또 대출로 좀 많이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껏 좀 고생하셔서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시면 지금보다 좀 나은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대출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도 저는 이제 절반 이상의 배출은 가져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넘어갈게요. 5개월 만에 하락한 가계대출 금리 그죠? 0.07% 정도 내렸다라고 합니다만 가상금리는 한 찔끔 그죠? 예를 들면 은행이 더 이 자기네들 이득을 더 챙기고 있다는 거겠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0% 붕괴 초읽기라고 하네요. 부정적.
괜찮아요. 어, 글쎄요. 하이닉스가 더 강해졌다고 하곤 하는데 외국인들이 뭐 줄어들면 한국의 지분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럼 언젠간 또 외국인들이 다시 사겠죠, 그렇죠? 변동성 커진 증시, 근손장, 그리고 이 금융주들 그리고 네이버 이마트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네요. 그죠? 그 정도 배당금, 국민연금이 베팅한 종목들이다. 고통용 트럼프 대관식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 넥스트 비트코인 뜬다. 이건 뭐 뉴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무디스 신용 3년선의 신용대금 유지했지만 전망을 낮췄다 얘기 나오고요. 기아 뭐 어쩌고저쩌고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렇네요. 그냥 그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버스트트랙님이 또 좋은 뉴스도 올려주셨는데 날짜가 조금 지나가지고 넘어왔어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427원, 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장국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있는 의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되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는 일본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죠? 9.1 정도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화는요, 그냥 느긋하게 해서 사 모으십시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달러도 좋겠지만 엔화 느긋하게 사 모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겠고요. 네. 올라가서 S&P는 어제는 조금 조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보니 기술적 조정이 조금 나와주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포지션에 대한 시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많이 보지 말고 한 주 70 정도까지만 바라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숏포지션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이 보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죠. 하지만 뭐 슈팅이 나와버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고 구경하다 지만큼 두드려 맞은 분들은 그냥 지금 정리를 하고 다시 하십시오. 요건 편차가 얼마 안 되니까 손자주 다시 하는 겁니다, 게임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입절을 하고 빠져 나오셨던 분들은 또 여기서 각을 또 잡아보시면 되겠죠. 반등 살짝 주고 빠지는 각이라든지 뭐 주고 이렇게 빠지는 각이라든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앞쪽의 모습과 뒤쪽의 모습은 좀 다소 참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P도 지금은 변동성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S&P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종목 장세가 좀 연출 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나스닥도 좀 조정이 조금 그 규모 있게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는 뭐 그게 지금은 그렇게 일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쁘지 않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한국 증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높은 가격에서 사지 않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빠르게 넘어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뭐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들이 좀 다소 펌핑이 나오는 모습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 언급은 제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트코인 차트를 보니 지금 바닥에서 신호를 조금 주는 애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조금 일부를 튀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저희들은 이제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리고 있지는 않고 뭐 굳이 뭐 여러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 갔나?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 STP를 막 상승하고 있어요. 멋있죠. 부러워요, 그죠?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운적인 요소에 너무 가까워지고요. 차트 분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차트 분석을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돌파할 때 눌림목 이런 것도 노린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고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종목이 소수 종목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형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셔가지고
순환매를 먹으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지금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체인, 그러니까 요런 누군지 STP 같이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체인 바인더, 좀 띄네요. 요런 거, 요런 것들에서 도전해보는 거죠. 살짝 쿵,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만하다, 그죠? 근데 이제 제 관심 있게라는 것은 오른다라는 말과 좀 다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섬세하게 또 대응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너 뚫으면 이제 좀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지금 아직 뚫지를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최근에 나왔던 이런 장대 양봉들의 어정의 되돌림 포인트에서 매수를 잡고 손절 잡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테라 UX 링크 이렇게 뭐 슈팅이 나와도 이게 조정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래도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곳에서 노리시는 게 좀 나으실 겁니다. 네.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한 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좀 상당히 팔아버리겠다라는 마인드 그 정도 세팅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아마 이런 뭐 게임 빌드도 좀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죠, 그죠? 작은 흐름. 그러니까 뭐 슈팅이 나오고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여기서 좀 성공하면 STV처럼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실패하면 그냥 그 작은 비중만 손절을 해버리자. 그런 관점이고요. 뭐 전반적인 전망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좀 저정이 나오지 않을까. 25년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25년 봄 정도에는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진다. 초까지 1, 2월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얼추 맞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작년 12월 달에는 알트코인 상당히 정리하자는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일부 다시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알트코인 흡수를 하면서 더 힘을 좀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봄 정도가 되면 2월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이제 흐름이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상승 뭐 단타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짧게 진행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비트코인도 이제는 무지성 상승보다는 아마 좀 횡보하는 조정을 좀 보여줄 가능성. 그러니까 뭐 무지성 조정, 그러니까 뭐 떡락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누가 자꾸 자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1년 11월이죠.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부터 이 상승에 대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패턴이 좀 이따가 좀 그려드릴 텐데 조금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일정한 되돌림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좋다면 또 제가 계속 23년도 10월 말씀드렸고 24년도 10월 말씀드렸는데 25년도 가을 정도에 또 한번 규모 있는 반등이라든지 상승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장이 또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간다면 말입니다. 알트장이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알트장이 그때 또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알트코인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간다면 비트코인은 또 2억대를 활용해서 그때 또 한번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보여줄 것인가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은 패턴을 조금 이상하게 보여진다라기보다 잠시만요. 네. 패턴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랑 얘랑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 이렇게 요 정도 지금 현재로서 요 정도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뭐 들더라도 요 정도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조정을 좀 주는 이런 그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상승에 대한 각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되죠.
이렇게 그림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은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조금 확장해서 제대로 좀 그려드려야겠다. 여기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추세가 있어요. 그죠? 요 추세. 그러면은 이 추세를 만들면서 적당히 들고 좀 빠졌다가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빠졌다가 다시 들고 빠지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타이밍은 요 추세를 건드릴 때쯤 긴장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 반등통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알테코인도 이럴 때는 이제 좀 성공하면 이렇게 들겠지. 그때 또 알테코인도 많이 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뷰를 가지고 계시면서 5월 이후, 4월, 5월 이 정도 이후에는 아마 이 정도 조정은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막든 틀리든 간에 요걸 견제가 잡으시면서 다처럼 매매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장토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또 규모 있는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드린 설 연휴 동안은 이렇단 조정, 그러니까 뭐 폭락 이렇게는 연출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저희도 소비중으로 작은 그런 단타들도 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가 작으면서도 우리 마침 운이 좋다면 STP처럼 이렇게 빵하고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도 몇 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대세는 아닐 겁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텅 튀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건 마침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이 패턴들은. 그래서 좀 그나마 STP 같은 이런 게 좀 예쁘게 좀 등장하고 슈팅이 좀 그냥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을 툭툭 좀 간단하게 좀 해드렸었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김포가 또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좀 길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놔줄 때 좀 놔줄 줄 아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장토에 대한 농사도 저희는 일단 정지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정지하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아까 전처럼 이런 추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선을 지금 좀 안 맞아야 한 거 하나는, 그래서 선을 이걸 좀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면 그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림목을 주고 패턴을 만들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좀 듣는 그림 이렇게 나오면 그때 하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포기하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 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단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